예, 그 전에 이제 논어나 주역을 같이 하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제가 이제 논어를 처음 그때 제가 사실 한문은 그렇게 뭐 잘 하지 못할 때인데도 이게 뭔가 이 안에 그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논어로 풀다 이랬는데 처음에 제가 이 도덕경을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긴가민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저 책 뭐 어지간한 거 다 봐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근데 이거 도덕경도 이거 저 논어처럼 그 안에 이렇게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그런 식으로 시도를 안 하고 꼭 저 머리 나쁜 금붕어처럼 똑같이 이거 노자도 그냥 한 구절 나올 때마다 그냥 맨땅에서 들이대고 맨땅에서 들이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제 각자 막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풀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제가 그 들어가는 말에 있는 거를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제가 이거를 이 의문을 처음 갖게 됐던 게 그 2019년에 우리가 논어학교 분들하고 왜 곡부 갔다가 제나라 그 박물관 가서 아마 우리 이성현 선생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계속 노자하고 한비자가 같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완전히 상극인데 하나는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상식적으로 무의자연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어디 은둔해서 살아라는 거고 한비자는 뭐 아주 그냥 좀 심할 정도로 법과의 무자비함을 이렇게 약간 떠올렸는데 그게 아니고 이 공자는 선생님 들어오셨네? 이게 이제 키워드를 먼저 보면 군, 신, 그다음에 민. 예, 이 세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늘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우리 논어나 공자 책에는 한 덩어리가 돼 있어요. 군, 신, 민. 근데 이 사마천 사기도 그렇고 그 중국에서 그 설명할 때 왜 이 사람들이 한비자하고 이렇게 하나 했더니 도덕경은 어찌 보면 머리만 있는 거예요. 머리고 그 다음에 이 한비자는 몸통이에요, 몸통. 그러니까 머리하고 몸통이 쪼개져 가지고 이거 사실은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정상적인 군신관계 이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몸인데 한비자를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 한비자에는 이 군주에 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그냥 도덕경 가져다가 말을 그냥 다 대충 합니다. 챕터 4개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챕터 4개가 아니라 사실상 전체적으로 보면 이 한비자는 신하 이론 한비자는. 그러면 얘기가 되죠. 임금은 위에서 싹 자기를 비운 채로 있고 신하는 공짜 하나. 공정하게 행할 수 있는 공을 법으로 이해한 거죠. 공을 법으로.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 반면에 이제 공자는 임금도 공이어야 하고 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신하도 당연히 임금한테 충하지만 그 충이 공을 지키는 임금한테 충하라는 거지 사사로운 인간인 임금한테 충하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임금은 가만히 있고 신하는 열심히 일하면 백성들은 하면서 이 자자가 오늘도 아마 그 부분이 일부 나오지만 중간에 많이 나오는데 임금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 도덕경에 나오는 문화, 안일풀은 거의 100%다 임금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한테는 유예요. 그러니까 무위, 유위가 우리가 아는 그런 게 아니고 신하는 바로 유위하라는 거예요. 유위. 그러면 백성들은 저절로 본성을 찾아서 그렇게 되거나 저절로 바르게 되거나 저절로 안정되거나
뭐 등등 이 구조를 우리가 알고서 보면 매우 쉽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자, 그러면 요 정도만 하고 바로 텍스트를 1장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말이 한참인데 텍스트로 30페이지 가주세요. 엄청 올라가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텍스트로 직접 읽고 나신 다음에 유튜브에 보면 김용욱이 떠드는 거 있어요. 1장 한번 들어보세요. 좀 불쌍하게 보입니다. 에휴, 옛날에 저도 배울 때는 참 괜찮게 생각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어쨌든 쭉 올라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지금 도덕경이라는 거는 도경과 덕경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부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주로 도에 관한 이야기고 후반부에 가면 덕에 관한 건데 도하고 덕의 차이가 뭐냐면 이 도를 체화한 게 덕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덕경이 되면 사람 이야기에 좀 집중이 되는데 큰 차이가 그렇게 없어요. 이 말은 도경, 덕경 해놨지만 오히려 재밌는 건 뭡니까? 주역이 보면 주역도 전반부 상경이 도경이고 하경이 덕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도경의 양대 원리가 뭐예요? 건괴하고 곤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덕경, 즉 하경의 양대 원리는 뭐냐면 함하고 항이잖아. 함께 하는 거하고 오래 가는 거 두 개. 이 두 개가 이 덕경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도덕경을 작년부터 보면서 보니까 이거 상당히 주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필이 그냥 줄을 단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줄을 주역하고 이 도덕경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줄을 단 것도 이 사람은 상당히 연결이 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참 왕필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왕필주는 꼼꼼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말 그대로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첫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예. 사실 제가 2학년 2학기 때 김영욱이 처음 돌아와가지고 첫 강의의 첫 시간에 처음 떠든 게 이겁니다. 그때 충격이 컸죠, 저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완전 다 헛소리죠. 그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 지금 해석은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를 도라고 하면 상도, 오래가는 도가 아니고 이름이라고 하면 오래가는 이름이 아니다. 완전히 헛소리죠. 왜냐하면 요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도, 그다음에 맨 앞에 있는 명. 네, 이 부분을 잘 보면 이거는 한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도나 명은 뭐냐면 도의 경우에 이렇게 하면 아니 그거 한번 생각해봤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어요. 도가 있는데 도를 가만 내버려두면 상도고 도를 도라고 이름 붙이면 아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는 막 엄청나게 지금 뭐라고 할까 구라라 그래야 되나 이걸 보태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뒤에 분명히 연결되는데 이건 문맥상 뭐냐면 이 핵심이 뒷부분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도의 경우에 가도 도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도들이 전부 다 상도는 아니고 오래가지 못하는 도도 있고 상도도 있듯이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명은 이제 지금 처음 제기하는 거고 도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도의 경우에 도라고 붙인다고 해서
그 도가 전부 다 상도 오래가는 도가 아니듯이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주 핵심이 이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름도 이름을 붙였다 해가지고 다 오래가는 이름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옆에 이제 물컵이 있는데 예?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컵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금은 우리가 컵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컵으로 계속 있지만 예전에는 컵이 없었잖아요. 예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바가지. 어? 근데 이제 바가지도 이름인데 이렇게 바가지라고 이름 붙였다 해가지고 오래 가는 게 아니고 좀 있으면 컵이라는 게 나오면서 점점 바가지라고 하는 거는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앞에 있는 사물들은 대부분 다 뭐냐면 임시 이름이지 오래가는 이름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구체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이름 말고 오래갈 수 있는 이름이 뭐냐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게 바로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 응? 그거를 뽑아낸 겁니다. 그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하면서부터 도가도 비상도는 그냥 발판으로 쓰고 버리고 사다리처럼 버리고 뒤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런 번역은 제가 볼 때 처음인 것 같아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 책도 없고 이번에 저번에 미국 갔을 때 저 영어로 된 것도 샀는데 다 그거예요. 도를 도라고 하면. 자, 이거는 뭐 여기서 시간을 오래 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뒤에 이어지니까. 자, 도가도 비상도,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명가명 비상명.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또 주목되는 거는 명 못지않게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요거죠, 요거. 상. 예, 요 상자. 상자가 매우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걸 뭐 영원히 이렇게 옮기는데 영원히는 아니고 그냥 오래 간다는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 내용은 쭉 상세하게 제가 이제 풀어놨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짚어보면 책을 보니까 중국 학계에서도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뭐라고 도덕경을 뭐라고 설명을 해놨냐면요. 초나라 격언 모음집이다. 이런 식으로 권위자가 이 사람 상당히 권위자라는데 그 이런 이제 격언으로 한 거예요. 마치 논어도 중국에서도 그죠? 그냥 공자와 제자들의 대화 모음집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많이 이제 봤잖아요. 그게 아무 말이 안 되듯이 이런 게 중국의 뭐 학자가 말했다 해서 믿을 필요가 없죠. 심지어는 이제 제가 이걸 공부하느라고 보니까 국내에 이 도덕경을 영어 독일어로 번역한 이 한스 게오르크 밀러라는 사람 책을 봤더니 이마도 잘 몰라요. 보세요. 노자는 체계적으로 다루는 주제가 없다. 뭐 이거 사실 자기가 이해 못했던 얘기. 우리는 바로 그 체계, 그 체계를 이제 그대로 따라갈 거니까 그 텍스트가 겨냥하는 논점도 없다. 그러면 그다음 보세요. 공자의 어록인 논어처럼 어떻게 논어가 공자의 어록이에요? 공자의 말, 제자의 말, 그 다음에 어떤 제자가 본 공자의 모습 이거를 어떤 미지의 에디터가 쫙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다 이미 이제 입증해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학자가 했다 이래가지고 그렇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도 보세요. 첫째, 노자는 명확한 순서에 따라 읽을 수 있도록 저술된 텍스트가 아니다. 그냥 헛소리 이게. 이해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이 오독의 주범이 사실은 방금 그거를 도를 도라고 하면 뭐 상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 그렇게 잘못 오역하는 데서 모든 게 발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바로 2번 보세요. 2번이 사실상 그걸 이제 입증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잠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왕필주인데, 왕필은 뭐라고 해냐면 이게 좀 애매하게 하는데 보세요. 가도지도 가명지명, 도도 방향지명 지사 조형 비기상약, 기사 조형 비기상약 고불가도 불가명약. 고불가도 불가능력 예, 이 사람은 그냥 보하고 명을 일단은 그냥 둘이 섞어버렸어요. 분리해야 되는데 섞어버렸고, 다만 이 사람도 도를 도라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 또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다 구체적으로 지사, 어떤 구체적인 일을 가리키거나 조형, 어떤 형체를 가리킨다. 이게 아까 말한 커, 바가지 뭐 이런 거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비기상약, 그 오래감이 아니다. 오래가지 않고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유학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불가도라 있고 불가명이라고 했다 해서 이건 아는 뭐 이렇게 주석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자기 이 글에 대한 그 평이죠. 근데 그다음 두 번째 구절을 지금 먼저 가져왔는데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우리 두 번째 구절 가면 되니까.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무명천지지시 무명천지 유명만물지목. 유명만물. 예, 이거를 그 또 기존에 이제 밑에 있는 꺽쇠는 기존에 잘못 끊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명에 주목을 안 하다 보니까 느닷없이 무가 아니고 무명하고 유명인 거, 이름 없는 거하고 이름 있는 거 이렇게 대비를 시켰어요. 이건 볼 것도 없이 이건 아웃이고, 명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 상명, 오래가는 명 중에 바로 무는 뭐를 이름 지은 거다? 이 천지지지. 말 그대로 이거는 진짜로 이제 세상에 탄생하는 거를 지은 거고, 그럼 유는 뭐냐? 유는 뭐를 이름 지은 거냐? 여기도 이제 만물로 돼 있지만 요거는 사실상 만사예요, 사. 어떤 무슨 천지 자연의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일이 생겨나고 하는 건데, 즉 유가 있어야 비로소 그 온갖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예. 반면에 이제 무는 뭐냐면, 무는 뭐가 있어서 붙인 게 아니고 바로 유를 얘기하려면 논리적으로 무가 있어야 이제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가 앞뒤로 있는 거, 앞뒤로. 우리는 유에 살고 있는 거죠, 유. 근데 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만 알지 무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처음부터 유였고 죽을 때까지 유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 이게 뭔가 해서 왔고 뭔가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논리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이 무를 이제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키는 유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 무하고 유가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상명이에요, 상명.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명, 오래가는 거, 이름이 주제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고, 그 내용이 바로 무는 하늘과 땅에 뭐가 있어야 뭐 유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라고 하는 거를 조금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로 이 만사가 생겨나게 해주는 것, 그런 의미에서 비유적으로 어머니를 가져온 거죠. 낳아주는 거니까. 어머니는 이제 노자한테 어머니는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뭐 이런 등등의 그 비유로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해석은 그 내가 잘못 읽었다고 하는 그거를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에 주목을 하는 게 이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연결하고 상명이죠. 상명. 이 두 개. 자, 보겠습니다. 무명천지지시 유명만물지목. 유명만물지목 예, 그러면 이제 요 논리대로 솔솔솔 따라가는 거죠. 요 내용들은 다 이 번역 비평해 놓은 거는 이제
오늘 강의 듣고서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시면 명료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명을 얘기하려고 도를 맨 앞부분에 끌어들였을 뿐이지 도는 아직 등장 안 합니다. 저 뒤에 가야 나와요. 돈.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왕필 저 준대 한번 보세요 같이. 범유 개시여무. 계시요. 모든 혹은 물은 유라고 하는 것은 논리상으로 그죠? 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얘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쭉 한번 그래서 아직 이 형체가 없고 이름이 없을 때라야 거기서 이제 만물만사가 거기서 비롯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만물만사가 이름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도가 만물만사를 자라게 해주고 길러주고 형통하게 해주고 덮어준다는 건데 요 얘기는 사실은 뒤에 나와요. 뒤에. 지금 이거는 이거 저 도덕경 안에 있는 텍스트입니다. 요 부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도가 비로소 도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아직은 도에 대해서 이렇게 뭘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 좀 자기는 뭐 주라고 했지만 이거는 저 뒤에 나오는 그 도덕경 텍스트를 먼저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금 이 왕필도 뭘 하고 있어요. 도덕경으로 도덕경을 푸는 작업을 이렇게 먼저 땡겨서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첫날이고 저거기 때문에 이 풀이를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로 그냥 원문 텍스트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저 뒤에 있는 제 51장을 그냥 가져와 가지고 그냥 해준 겁니다. 그 51장이 이제 우리 오늘 어차피 도를 얘기해야 되니까 51장을 우리도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뭐냐면 보세요. 도생지, 도생지, 덕축지, 덕축지, 물형지, 물형지, 새성지. 새성지. 예, 이렇게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 뒤에 가면 먼저 이제 도는 낳아주는 게 도예요. 그 다음에 우리 덕경하는, 그 다음에 덕이잖아요. 덕은 뭐냐면 이게 축지인데 이거는 이때는 쌌다가 아니고 우리 뭐죠? 축산한 길러줄 축이에요. 길러주. 그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 물, 이것도 이제 여기 제가 번역한 것처럼 그냥 사물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만물만사는 이렇게 하면 형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새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형세죠. 그러니까 형세에 관해서도 이 노자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시 만물 막불 존도의 귀덕. 시이 예, 이 때문에 바로 이러하기 때문에 돈은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고 일과 사물은 그렇게 하면 형체를 갖게 되고 형세가 이루어지고 그럼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거는 뭡니까? 일과 형세가 되는 거예요. 뭐의 맥락에서? 도와 덕의 맥락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뒤에 나오는 게 바로 이 때문에 만물만사, 만물만사는 전도, 이 도와 덕을 지금 나눴는데 먼저 도를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도가 바로 이 만물만사가 만들어지고 형세가 갖춰지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덕을 높이는 귀하게 여긴다. 같은 말이죠. 존이나 귀는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재밌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보세요. 존귀 딱 해놨잖아요. 도지존 덕지기. 예, 따라하세요. 도지존 덕지기. 지기 예, 부막지명이 사항자연. 도막지명이 상자연 그래서 도는 좀 높고
이 지금 존귀를 나눠 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사실 둘 다 존귀하다는 거죠. 도와 덕이잖아요. 도경, 덕경 중에 덕도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릇 막지명, 명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나 덕은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무의잖아요. 무의. 도와 덕을 갖추면 저절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구체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어떻게 늘 자연 저절로 그러하게 누구를 백성들을 그러니까 군신민을 자꾸 떠올리면 그 명료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보세요. 고도생지 덕축지 고도생지 양지, 장지 육지 정지 독지 양지 복지. 양지, 진지, 양지, 복지.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문장이 어디서 끊어지냐면 여기서 그냥 끊어져요, 여기. 그러니까 도생지예요. 그러니까 도생지기 때문에 도는 임금이겠어요, 신하겠어요? 바로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처음 명을 내려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나게끔 하는 게 리더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뭐는 할 거고 뭐는 안 할 거가 이제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신하가 이제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덕은 보면 신하가 또 맞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도덕에서는 보면 일관되게 임금은 도를 본받고 신하는 덕을 본받아야 돼요. 덕을 가지고. 그러니까 덕은 할 일이 많잖아요. 보세요. 축지 이거 아까 길러준다고 그랬죠. 장지도 뭐예요? 이것도 사실은 길러주는 거예요. 잘 자라게 해주고. 육지 이 육이 또 축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또 육성해주고. 여기에 이제 정지 독지라는 걸 우리는 이거 정은 서다고 독은 독인데 그게 아니고 한문에 이것도 전부 다 길러주다예요. 사실은 양지도 길러주다예요. 다만 이제 복지는 이제 식물을 씨를 뿌린 다음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덮어준다는 요 정도 차이가 있지. 전부 이게 다 뭐예요? 이 비유는 전부 다 신하가 누구한테? 신하가 백성을. 그러니까 임금 사이에 매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무슨 뭐 철학 개념이에요? 이거 그냥 전혀 뭐 그냥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지금 이 51장만 잘 이해하면 사실 도덕경 끝나는 거 사실은. 여기 지금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자, 보세요. 생이 불유 위이 불시. 예, 나 주는데 불유 내 거다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누가? 생이니까. 좀 전에 나왔잖아요. 누가 생합니까? 생은 도 혹은 임금.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분명히 위죠. 이거는 무위예요, 유위예요. 이 유위잖아요, 유위. 뭔가를 하지만은 불시. 요때 시도 이제 내세우다, 응? 자랑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이제 이 공자하고 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냐면 이 내세우지 않는 거, 소위 말해서 불벌 자랑하지 않는 거, 이거는 명백하게 공자한테는 신하의 덕목일 뿐이에요. 임금은 이 벌의 문제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 도덕경은 보면 이 역시 임금이 무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임금도 조금 모양은 다르지만 이 내세우거나 자랑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여기 부류에 담겨 있어요. 되게 무덥네. 너 네? 운동하려고? 해라. 자, 이제 보세요. 장이 부재 시위 현덕. 예. 자, 장이니까 이게 임금이에요, 신하예요. 신하잖아요. 길러주되, 잘 자라게 해주되, 부재, 주재하지 않는다. 공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해준 거다. 이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를 일러서 현덕이라고 한다는 게, 자, 현덕이니까 이게 임금의 신하예요. 신하잖아요.
이게 군신을 빼고 읽으니까 완전히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쉽죠? 이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우리, 이거 일강하고 끝내야 돼. 그렇구만. 어? 예, 그래서 막 현묘하다 현자 나오고 묘자 나오고 이러는데 이것도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거거든. 잘하게 하되 자기 내세우지 않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칭해서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대단하다 이런 정도지 무슨 뭐 숨은 진리가 있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좀 그때 쓰는 말이에요. 응? 자, 그다음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시 원 텍스트 1-3이에요. 1-3 보세요. 고상무 요기 관기묘 고상무 요기 관기묘 상유 요기 관기요. 상유 요기 여기 관기요. 관기요. 예. 여기서도 딱 보세요. 여기는 사실은 상자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제 상자를 추가한 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러해야 상명이라 그랬죠. 그 상명이 무하고 유라 그랬죠. 그냥 무유를 가리키는데 이제 그 무유가 바로 상자를 한번 이제 추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는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무의 경우에는 이것도 많아요. 무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무가 주어가 아니고 사실은 무의 경우에는 욕이 이때는 뭐 이가 없어도 되죠. 왜냐하면 조동사니까 욕관 뭘 보려 해야 되냐면 이때는 묘를 오묘하다보다는 미묘하다고 해야 돼요. 아주 작은 거. 왜? 유가 생겨나는 지점은 아주 미묘하지. 뭐 오묘하다고 해도 틀린 말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잖아요. 비유를 들자면 사실은 자연이 비유고 일이 원래 본 저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 그러니까 큰 강도 어딘가에서 이게 뭐 흙인지 뭐 물인지 뭐 거기서 시작돼 가지고 쫙 해가지고 막 한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제 바로 이게 우리 아까 그림 그렸던 그거를 머릿속에 이렇게 다시 넣어보세요. 무고 다시 유였다가 다시 무로 돌아가는 요거잖아요. 그 요 지점을 말하는 게 요거예요. 요 부분 살피는 게 아주 미묘하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유는 결국은 이 요자는 뭐냐면요. 그 여기 나오죠. 그 귀종으로 풀이해요. 이 왕필이. 뭐냐면 돌아가서 마치는 거예요. 즉 유가 끝나고 무가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요 지점이 바로 요라고 부른 거예요. 그 요 두 지점을 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 사람의 인생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보다는 뭘까요? 사죠, 사. 여기 이제 풀이에도 나오지만 우리 신시경종 그 시작을 신중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일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 요를 보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렇게 일이 굴러가면 뒤에 이게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야 좋은데 이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를 뭐 이상하게 뭐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이라고 하는 걸로 잘 들여다보면 뒤에도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무슨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일의 시작과 끝 그거를 좀 더 풀면 뭡니까?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는지 누가 시작하는지 이런 거를 잘 살피라는 게 관기묘가 되고 야 이게 일이 잘 끝내려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부분을 집중하는 게 이 상유 쪽의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그 일이 늘 있을 때는 그 요를 보아야 된다. 자, 고상무요기 관기묘, 고상무 요기 관기묘 상유요기 관기요. 상유 요기 관기요. 예. 관기요.
여기 나오죠. 묘라는 거는 무에서 유가 생겨나는 아주 미묘한 혹은 아주 미미한 미로 읽어야 된다. 이때는 그다음에 요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 돌아가서 마치는 지점. 그래서 우리 김충일 선생님은 비슷한데 묘는 천지지시고 본이고 요는 만물지말이다 해서 아까 천지하고 무, 유, 만물 이걸 가지고서 뭐 풀이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도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풀이 중에서 보시면 그냥 염두에 두고 만물 시어 미 이후성, 만물시여 이후성 시어 무 이후생. 시여 미유생 요건 뭐냐면 여기 이제 바로 만물은 시어 어디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미로 보잖아요. 이 사람도 묘를 미로 정확하게 딱 찍어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무에서 시작돼야 생이 생겨나는 거니까 생은 누구라 그랬어요? 임금과 신하 중에 임금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 이거 누가 해요? 이 리더가 하는 거예요. 기업에서도 대표나 오너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떠올리면 될 일을 막 그냥 막연하게 막 어디서 탄생하고 우주가 생겨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시면 그 방금 한 풀이가 그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요 우리말로 이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 있음을 잘 하려면 있음을 가능하게 해준 게 무기 때문에 반드시 무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흙덩어리가 있는데 흙덩어리로 유죠. 유인데 이걸 우리가 컵으로 만들려면 속을 비워야 비로소 용이 생겨나거든요. 물을 비워줘야 이건 뭐 용이 생겨난다 뭐 이런 건데 이건 뭐 제가 볼 때 크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 네,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국내에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정보 차원에서 이 김학목 박사라는 양반이 보니까 국내에서 이 노자를 제일 많이 번역도 하고 책도 쓰고 이 왕필주 바로 노자 도덕경과 왕필의 주를 했는데 또 그다음 이 사람이 또 대단한 거 뭐냐면 이 조선시대 때 이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이 몇 안 되는데 한 5개쯤 되나 봐요. 이 조선시대 때 이 도덕경을 풀이한 유학자들 책이 있는데 그거를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영옥보다는 차라리 이 사람이 이제 상당히 그 신뢰가 가서 이제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같은 텍스트인데 책마다 번역이 다 달라요. 책마다. 그래서 내가 이뭐 황당하다. 응?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 사람 저 사주팔자 뭐 이런 거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요새 뭐 하나 이랬더니 검색해 보니까 이제 거의 좌절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도 이 국내에서만 해가지고 이걸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이제 제가 많이 참조한 건 딱 한 사람, 홍석주라는 사람 책이 이거 물론 이제 이 김 박사가 번역한 책인데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이 홍석주라는 사람은 서인인데도 그 순조 때 재상까지 한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브라이트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단하다 이랬는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김용옥 그거를 이렇게 차원에서 듣는데 또 과장해가지고 산보다 위대한 학자를 자기가 만났다면서 또 홍석주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과장이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볼 때 그 제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낸 사람은 이 홍석주 하나고 나머지 뭐 박세담 것도 그렇고 뭐 다 쏘쏘더라고요.